안녕하십니까? 50대, 60대 선배님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를 향해 쉼없이 달려오신 여러분의 든든한 은퇴 동반자 행복은퇴연구소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혹은 이제 막 은퇴 생활을 시작하며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품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평생 모은 이 목돈, 과연 내 남은 인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까? 통장에 찍힌 억대 숫자를 보면서도 왜 마음 한구석은 계속 불안할까?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목표 금액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은퇴 자금 3억 원, 5억 원, 10억 원. 마치 산 정상에 깃발을 꽂는 것처럼 그 숫자 자체가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정상에 오르고 보니 진짜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즐길 것인가 였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산 정상에 쌓아둔 눈덩이 같은 목돈이 아니라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솟아나는 현금 흐름에 의해 좌우됩니다. 오늘 왜 3억 원이라는 거대한 목돈보다 월 100만 원의 꾸준한 현금 흐름이 여러분의 노후를 압도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지 그 심리적, 경제적, 현실적인 이유를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만의 마르지 않는 소득의 샘을 만드는 구체적인 전략까지 모두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떨쳐내고 진정한 의미의 재정적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먼저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목돈이 왜 은퇴 후에는 오히려 불안의 근원이 되는지 그 목돈의 함정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통장에 3억 원이 있습니다. 든든하신가요? 그럼 이 질문에 답해 보시겠습니까? 이 돈으로 매달 얼마를 써야 20년, 30년 뒤에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 쉽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이 불확실성이 문제입니다. 목돈은 마치 햇볕 아래 놓인 거대한 얼음덩어리와 같습니다. 쓸 때마다 녹아 없어지죠. 우리는 그 녹는 속도를 예측할 수 없어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이달에 여행을 다녀오면 내년 병원비는 어떡하지? 자녀에게 조금 보태주면 내 노후는 괜찮을까? 모든 지출이 미래의 나에게 빚을 지는 행위처럼 느껴지며 극심한 결정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실제로 수많은 은퇴자들이 은퇴 후 10년에서 15년 내에 자금의 상당 부분을 소진하고 남은 기간을 극도의 불안 속에서 보낸다는 통계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퇴 시 5억 원을 손에 쥔 김정수 씨의 사례를 통해 더 깊이 이해해 볼까요? 그는 이 정도면 남부럽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생활비는 물론 딸의 결혼 자금 지원, 갑작스러운 무릎 수술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이어졌습니다. 통장 잔고 앞자리가 5에서 4로 다시 3으로 바뀌는 것을 보며 김정수 씨는 밤에 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돈 쓰는 것이 두려워져 친구들과의 만남도 피하고 취미 생활도 모두 끊었습니다. 결국 그는 5억 원이라는 돈 위에 앉아 돈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가난한 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비극을 피하기 위한 3가지 핵심 팁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목돈에 꼬리표를 붙여 분리하세요. 3억 원 전체를 생활비 통장에 두지 마십시오. 절대 건드리지 않을 비상자금, 투자를 통해 불려나갈 돈, 단기 목적, 자금 등으로 나누어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해야 심리적 방어선이 생깁니다. 둘째, 나만의 4% 룰을 만들어 보세요. 은퇴 전문가들이 말하는 4% 룰을 참고하되 한국의 높은 의료비와 자녀 지원, 문화를 고려하여 더 보수적인 23% 룰을 적용해 월 사용 한도를 정해보세요. 셋째, 최악의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전문가와 함께 목돈이 예상보다 빨리 고갈되는 상황을 가정해보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세워두면 막연한 불안감을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반면 월 100만 원의 현금 흐름은 어떤 마법을 부릴까요? 그것은 바로 심리적 해방감과 예측 가능한 삶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안겨줍니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어김없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경험. 마치 평생 월급날의 안정감을 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규칙적인 수입은 써도 되는 돈과 지켜야 할 목돈을 명확히 구분해줍니다. 현금 흐름으로 매월 생활비를 해결하면 거대한 얼음덩어리 같던 목돈은 더 이상 녹아 없어지는 불안의 대상이 아니라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는 성벽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번 달 예산안에서 자유롭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엔 70만 원으로 생활하고 30만 원은 모아서 다음 분기에 아내와 제주도 여행을 가야지. 이런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계획이 가능해집니다.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삶은 예측 가능해지고 우리는 비로소 현재를 온전히 즐길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계신 박영희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62세의 박영희 씨는 국민연금 80만 원, 개인연금 50만 원, 그리고 남편과 함께 가입한 주택연금으로 월 70만 원, 총 2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확보했습니다. 그녀는 이 돈으로 생활비를 해결하고 매달 남는 돈으로 동네 문화센터에서 유화를 배우고 주말에는 등산 동호회 활동을 즐깁니다. 손주들에게는 망설임 없이 용돈을 줍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통장에 큰 돈이 있는 친구들은 돈 쓰는 걸 무서워하는데 저는 매달 새로 돈이 들어오니 마음 편히 쓰고 즐길 수 있어 훨씬 행복해요. 라고요. 여러분도 박영희 씨처럼 행복한 현금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3가지 팁을 실천해 보세요. 첫째, 생활비 자동이체 시스템을 구축하세요. 연금 등이 입금되는 즉시 월 생활비 예산만큼을 생활비 통장으로 자동 이체되도록 설정하세요. 남은 돈은 저축 투자 통장으로 옮겨 눈에 보이지 않게 하세요. 둘째, 현금 흐름 가계부를 작성하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매월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을 간단히 기록하며 돈의 흐름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재정 통제력이 월등히 높아집니다. 셋째, 소소한 보상을 계획하세요. 예산을 아껴 남은 돈으로 평소 하고 싶었던 좋은 레스토랑에서 외식하기, 공연 관람 등을 즐기며 현금 흐름이 주는 행복을 직접 체험하세요. 은퇴 후 우리의 자산을 조용히 갉아먹는 가장 무서운 적,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 상승은 보이지 않는 도둑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애써 모은 3억 원, 지금은 큰돈처럼 보이지만 10년, 20년 후에는 어떨까요? 연평균 물가 상승률을 2%로만 가정해도 20년 후 3억 원의 실질 구매력은 약 2억 원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즉, 가만히 앉아서 1억 원을 도둑맞는 셈입니다. 목돈을 그저 은행 예금에 넣어두는 것은 이 도둑에게 무방비로 집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똑똑한 현금 흐름 자산은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왜일까요? 이 자산들은 물가와 함께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이 오르고, 건실한 기업은 이익 성장에 따라 배당금을 늘리며, 임대 부동산은 계약갱신 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목돈은 가만히 있으면 가치가 깎이지만 좋은 현금 흐름은 스스로 몸집을 불려 인플레이션과 싸워 이깁니다. 현명한 투자자 최영진 씨의 사례를 볼까요? 68세의 최영진 씨는 국민연금과 더불어 꾸준히 배당금을 늘려온 국내 대기업 주식과 미국 배당 ETF에 투자해 월 현금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외식비, 식료품비가 크게 올랐지만 그가 받는 배당금 총액 역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물가가 오르는 건 걱정되지만 내 배당금도 같이 오르니 결국 또이또이하라며 웃는 그는 인플레이션 불안에서 자유롭습니다. 인플레이션 도둑을 막기 위한 필수 방어 전략 3가지입니다. 첫째, 물가 연동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세요. 물가 연동 국채, 배당 성장주, 리츠 등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있는 자산에 관심을 가지세요. 둘째, 가입한 연금의 물가 연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셋째, 1년에 한 번씩은 정기적인 자산 리밸런싱을 실천하여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꼼꼼히 계획해도 갑작스러운 목돈 지출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사업 자금 요청, 배우자의 임플란트, 노후 주택 수리. 이런 지출 한두 번에 수천만 원이 뭉텅 빠져나가며 전체 계획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은 자동차의 에어백처럼 강력한 금융 완충장치 역할을 합니다. 매월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은 비상 상황 발생 시 큰 목돈을 깨지 않고도 유연하게 대처할 힘을 줍니다. 원금을 지켰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며 재정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죠. 이선영 씨의 실제 경험담입니다. 67세의 이선영 씨는 얼마 전 손목 골절로 수술과 간병에 총 600만 원의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목돈만 있었다면 덜컥 겁부터 났겠지만 그녀는 매월 150만 원의 연금과 배당금 현금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4개월치 수입을 모아 큰 어려움 없이 비용을 처리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목돈을 깨지 않아도 되니 정말 다행이었어요. 매달 다시 채워진다는 믿음이 있으니 훨씬 덜 불안하더라고요.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현금 흐름 활용 팁 3가지입니다. 첫째, 비상금 전용 파이프라인을 만드세요. 매월 현금 흐름 중 일부는 무조건 다른 통장에 비상 예비비 명목으로 적립하는 규칙을 만드세요. 둘째, 의료비 방어 보험을 점검하세요. 최소한의 실손보험은 재정적 충격을 막아주는 최고의 안전장치입니다. 셋째, 잉여 현금으로 현금 흐름 자산을 추가 매수하세요. 여유가 생길 때마다 소액이라도 배당주나 ETF를 추가로 매수하여 파이프라인 자체를 더욱 굵고 튼튼하게 만드세요. 자, 이제 나만의 소득 파이프라인 설계도를 그릴 시간입니다. 핵심은 다각화와 조합입니다. 마치 튼튼한 건물을 짓듯 여러 개의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첫 번째 기초공사는 공적, 사적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장 기본이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부족분을 메워줄 든든한 기둥입니다. 두 번째 골조 공사는 금융자산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기업 이익의 일부를 받는 배당주나 배당 ETF, 그리고 이자 소득을 주는 채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로 실물 자산 및 기타 소득으로 인테리어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주택연금, 그리고 건강과 의지만 있다면 파트타임 근무를 통한 소득 창출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파이프라인 조합의 달인 박미경 씨의 사례를 볼까요? 58세의 박미경 씨는 은퇴 후 월 목표 생활비 250만 원을 설정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액 100만 원에 부족한 150만 원을 채우기 위해 그녀는 퇴직금 일부로 월세 60만 원이 나오는 소형 오피스텔을 매입했고 나머지 자금은 국내외 배당주에 투자해 월 평균 9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여러 파이프라인을 조합하여 목표를 초과 달성한 그녀는 이제 재정적으로 완벽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나만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핵심 원칙 3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고 여러 현금 흐름원을 조합하여 위험을 분산하세요. 둘째, 수익률보다 꾸준함을 믿고 검증된 자산에 집중하세요. 셋째,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훌륭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했다면 이제는 잘 관리하고 성장시켜야 합니다. 현금 흐름 관리는 농사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매월 예산을 세우고 철저히 지키는 씨앗 뿌리기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분기별 혹은 반기별로 재정 상태를 총점검하고 필요시 조정하는 김매기와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쓰고 남은 돈을 다시 현금 흐름 자산에 재투자하여 복리의 마법이 작용하게 하는 걸음주기를 잊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시는 점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목돈이 10억 이상으로 아주 많아도 현금 흐름이 중요한가요? 하고 물으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돈의 액수와 상관없이 원금이 줄어든다는 사실 자체가 주는 심리적 압박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있다면 10억 원이라는 목돈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자금이 됩니다. 둘째, 투자 경험이 전혀 없는데 배당주 투자가 위험하지 않냐고 걱정하십니다.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지만 수십 년간 망하지 않고 꾸준히 배당을 늘려온 초우량 기업이나 여러 기업에 자동 분산 투자되는 ETF는 소액으로 장기간에 걸쳐 분할 매수하는 원칙을 지킨다면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셋째, 은퇴 후 현금 흐름 목표액은 얼마가 적당한지 궁금해하십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현재 자신의 생활비를 기준으로 필수 생활비와 여유 생활비를 계산하여 월 250만 원처럼 자신만의 구체적인 목표액을 설정해야 합니다. 넷째, 이제 50대 후반인데 너무 늦지 않았을까요? 라는 질문도 많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은퇴 준비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고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현금 흐름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면 어떡하냐고 묻습니다. 지출을 줄이거나 연금 개시를 늦춰 수령액을 늘리거나 비효율적인 자산을 매각하여 현금 흐름 자산으로 전환하는 자산 구조 조정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통장 잔고의 크기가 아니라 매월 통장에 찍히는 흐름인지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쌓아둔 목돈은 우리에게 안도감보다는 언제 사라질까 하는 불안감을 주지만 마르지 않는 현금 흐름은 우리에게 이번 달도 괜찮아, 다음 달도 괜찮을 거야라는 심리적 해방감을 줍니다.
선배님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줄어드는 통장 잔고를 보며 불안에 떨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흐름을 설계하고 다스리는 인생의 건축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끄신 후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정부24나 국민연금공단 앱에 접속해서 나의 예상연금 수령액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첫 번째 파이프라인 기둥을 확인하는 작업이며 위대한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초보자를 위한 월 50만 원 배당금 파이프라인 구축 실전 가이드라는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하고 주체적인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꾸는 작은 계기가 되었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지혜로운 은퇴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